안녕하세요.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김영선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인구위기 특별위원장을 맡으면서 좀 여러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2021년에 인구 감소 지역이 89곳이었는데 이제 2047년에는 157곳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제 그 지방 소멸을 이제 연구한 마스다 히로야의 경우에는 일본의 경우에도 향후 30년 내에 대도시만 생존하는 극점 사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런 게 추세라면 우리나라를 한 50군데를 거점 도시로 정해 갖고 기본적으로 이 거점 도시 상호 간에 2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교통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물론 이건 국토교통부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왜 이제 그 행안부에서 그 지방자치 무슨 여러 가지 경연도 하고 상도 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측정하는 지수를 해서 그 50군데가 과연 균등한 혜택을 받고 있느냐 계속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얘기 들은 건 뭐냐면 그 이건희 회장님이 이제 여러 가지 미술품을 갖다가 그 국립박물관에 제공을 해서 각 지역별로 이제 순회 전시를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모든 품목을 다 전시하는데 지역에서는 이제 외국 뭐 미술품은 빼고 국산 미술품만 이렇게 전시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도 제가 알기로 굉장히 각 지자체별로 지방자치에 여러 가지 다양한 플랜들을 하는데 상을 받고 말지 그것들이 골고루 그게 시행되느냐, 왜 시행되지 않느냐, 시행 안 되는데 행정적 서비스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한 50군데는 서울이랑 생활 수준이나 여러 가지 문화 수준을 봐갖고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좀 가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출생아가 지속 급감을 하는데요. 이제 평균 출산율이 0.78명이라는 얘기를 다 알고 계실 텐데, 그게 제가 이제 요즘 다니면은 뭐 며느리들이 아들들이 안 낳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면 지금 당신들의 손자 손녀들이 소수민족이 된다. 지금 인구 분포가 이렇게 돼 있는데 뭐 1,000만 명, 뭐 인구 소멸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제 규모를 유지하려면 한 3천만 원 유지를 해야 되는데 2천만 명을 외국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거를 감당할 준비가 되고 이렇게 이민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당장 경제적인가 기능적으로 계속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사태를 더 악화시킨다. 그래서 지금 인구 자연 감소 추세가 엄청 이게 줄기 때문에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의 손자 손녀들도 소수민족이 돼서 이제 다른 외국인들한테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손자 손녀분이 이제 2명씩 낳지 않으면 굉장히 손자 손녀들이 고립된 외딴 섬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아들 딸 뭐 하나만 낳고 잘 살자가 아니라 아들 딸 둘 낳아서 잘 살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각 부처별로 거기 이제 그 출산 장려 그 홍보비를 책정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책정이 됐습니까? 행안부에? 네. 지금 행안부는 다행인데 뭐 다른 부처는 보건복지부는 했는데 다른 부처는 이제 그 책정이 안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도권 증가가 많아지고 비수도권 증가가 적어지는데 문제는 이제 수도권에 더 이제 고임금 일자리 첨단 산업이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 한무경 의원님이 상속세도 중요한데 요즘에는 이게 체계 기업이라 그러더라고요. 앞서가는 그러니까 세계 수준에 맞는 선두 기업들을 체계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체계 기업을 통해서 산업계가 존속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한 50군데 거점에 이 체계 기업을 골고루 분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분산을 하면서 우리 금상군수님과 같은 지방자치 단체장들이랑 협력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창원에는 체계기업이라고 할 만한 게 한 3개가 있는데요. 다 중앙에 뭐 법인세 내고 제가 지역축제에 좀 지원을 해라.
500만 원 지원하는 거를 아까워하고 학교랑 MOU를 맺어갖고 자금 뭐 한 몇백만 원 줘라. 그것도 발발발발 떨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뭐를 하겠냐고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금 아니면은 참 어려운 건데,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이 균형 발전이 되려 그러면 사실은 기재부 공무원들이 지역 균형 발전에 얼마나 예산을 주느냐, 거기에서 우수 공무원들을 상을 좀 줘야 이 행안부 공무원들도 상을 주고 해야 이제 그 지역 발전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민병목 대표님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지역 격차 심화에 이게 악순환 반복이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청년층이, 그러니까 출산율이 늘어도 인구가 감소한 지역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청년층들이 이제 서울로 오는 거예요. 서울에 오면 안심소득이라고 해갖고 평균 소득보다 차이가 나면 지원해주고 실업수당도 더 주는데, 다 서울에 실업을 하더라도 서울에 와야 되지 어떻게 지역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역 안심소득에 관해서는 정말 좀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유가 지원하는데도 이제 어린이집 격차도 아주 2009년에 0.4개 정도의 격차에서 오히려 점점 벌어져 갖고 격차로 지금 되고 있고, 청년 순이동 인구가 2010년에는 4만 7천 명 정도였는데 2020년에는 2배로 돼 갖고 9만 3천 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이제 잠재 성장률도 지금 계속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국의 경우에도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경제 구조를 위한 공동 과제를 준다라는 거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체계 기업은 아니지만 어떤 그 지역이 살 수 있는 특화 산업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한다는 거고,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이제 그 산업 육성이라든지 인프라 개발이라든지 수출을 지원을 한다는 것이고요. 일본의 경우에도 이제 마을 사람 일자리 창생 정책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정현수 교수님이 일본 케이스를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원 프로젝트를 주고 정책 목표를 설정을 하고 R&D 및 인력 개발을 지원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역의 기업들이 안 오는 게 그 R&D 인구가 안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 이제 AI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지역적으로 지역 기업 이제 상속세를 감면해서 지역으로 이전했을 때 그걸 뭐 기회 산업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회 산업의 경우에 이제 컨텐츠들을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만들어야 되고,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이제 R&D 세액 공제와 기술 스타트업 지원인데, 지금 스타트업도 수도권 중심이에요. 우리 창원이 10대 도시 안에 들어갈 텐데 엔젤 투자 기관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창업 지원 액수도 적을 텐데 10대 도시가 그러니 검사는 더 그렇겠죠. 예. 여기 이제 탄소 중립 확대도 있는데, 탄소 중립도 이거를 이제 지역 중심으로 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전략 수립에 있어서 이제 그 지역 인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고, 일자리라든지 공동 이용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한 50개 지역을, 어차피 지금 50개 지역을, 그러니까 체계 기업처럼 체계 도시를 만들어서 그 주변에 작은 단위의 지자체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 줘야 되고,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그 대학교 지원이나 대학교 운영을 지자체에다 넘긴다는 건 아주 그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와 이제 이 교육감을 따로 뽑으니까요. 요즘에 이제 예를 들면 지역 주민들이 배드민턴을 하는데 학교를 개방을 안 해요. 대학교를 개방을 안 하고, 원래 학교하고 지역사회하고 또 기업하고가 서로 상보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도 좀 해결을 좀 해줘야 된다. 그래야 좀 그 대학교를 통해서 우리 군산, 금산도 좀 발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권형 지역 발전은 이제 강화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제주 특별자치도가 되고 강원도 특별자치도가 됐어요. 그럼 우리 김선조 국장님, 그럼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는가요?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대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지역 내 삶의 질 자체가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80% 정도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점검 장치가 좀 있어야 되고, 행안부의 앞으로의 주요 업무는 결국 여러 가지 포인트에 있어서 삶의 질이 편차가 안 나게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삶의 질에 중요한 게 이제 제 생각에는 문화, 경제, 산업, 교통이라고 생각이 들어갔고요. 이 지수를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 지수가 낮은 데일수록 더 많이 두텁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뭘 지원할 수 있냐 생각을 해보니까 법인세, 전기료, 교통료, 그 다음에 육아 지원, 이런 것들을 이 지수가 낮은 데일수록 그 갭을 메꿔주는 식으로 해야 되고, 지금 이제 그린 스마트 산업들도 그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빨리 대책이 만들어져야 되지. 지금 이제 인구특위에서도 해보면 굉장히 자잘한 아이디어가 집중돼 있지, 사실은 이제 결국에는 인구특위 해보니까 아동수당으로 이걸 정리정돈을 해줘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문화경제산업교통 종합지수를 만들어서 이게 국가가 주는 여러 가지 정책 자금을 좀 집중을 해야 이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지방에 50개 정도 거점 도시 만들어서 그 삶의 질을 균등하게 하자,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중앙의 구조에 있어서 이제 그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 0세부터 요즘에 이제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아기를 못 봐주거든요. 그러니까 아기를 갖고 나서 이제 한 8개월 때 되는 때부터 한 3세까지는 완전히 24시간 365일. 그래서 부모들이 이렇게 아기를 데리고 가고 싶을 때 데리고 가고 맡기고 싶을 때 맡길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그 모자 보건법을 이제 대표 발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생, 성장, 진학, 취업, 육아가 모두 이어지는 이런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실행을 많이 해야 되지만 기본적인 이제 이 플랜은 행안부에서 신속하게 플랜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기조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핌 20년, 이제는 성년으로 성장했습니다.